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싱글 크리스탈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2018년 네이처에 기재된 논문입니다. 근래에 하이브리드 올가닉 페로브스카이트의 등장으로 포토 관련된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다만 그 페로브스카이트를 기반으로 만든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경우에는 그렇게 활발한 보고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 트랜지스터의 경우에는 레터럴, 그러니까 측면과 그다음 서페이스 그 계면에서의 전하 수송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요. 이러한 필요로 인해서 폴리크리스탈라인 필름과 벌크 싱글 크리스탈에서는 그 표면에서 발생하는 컨테미네이션과 디펙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그 공간적으로 제한된 인버스 템퍼레이처 크리스탈리제이션이라는 메소드 방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 굉장히 그 나노미터 수준의 서페이스 러프니스를 가지면서 또 거의 없는 서페이스 컨테미네이션을 가지는 페로브스카이트 단결정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그 앞에서 언급한 공간적으로 제한한 그 인버스 템퍼레이처 메소드 방법의 그 간단한 가정을 모식도로 나타낸 건데요. 그 이름이 길어서 그냥 컨파인 메소드라고 축약해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깨끗이 그 클린하게 청소한 글라스 위에 UV를 10분 정도 처리한 다음에 2.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두께를 가진 팻을 올려줍니다. 그 이후에 그 또 다른 깨끗이 세척한 글라스를 그 상판으로서 그 위에 올려준 다음에 이거 자체를 270도에서 5분간 핫플레이트에서 히팅함으로써 이 팻이 녹으면서 상판과 하판이 잘 이렇게 어드이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후 이게 팻 자체가 가지는 2.5 마이크로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사기 등을 이용함으로써 페로브스카이트 프리커서 솔루션을 넣어주고 그 각 용액에 따른 그 요구되는 굉장히 낮은 한 60도에서 80도 정도의 온도에서 어닐링을 진행함으로써 페로브스카이트 띤 싱글 크리스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메소드를 채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일단 상판, 하판 사이에서 결정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판의 존재로 이 페로브스카이트의 프리커서 솔루션이 겹겹이 쌓이지 않고 그 상판에 의해서 레터럴한 방향으로 큰 결정의 크기를 형성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상판, 하판 사이에 존재하는 갭에서 결정을 형성하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의 균일한 결정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는 이 위에 같은 위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만든 페로브스카이트의 플루오린신 마이크로스코피 이미지인데요. 각각 이거 메틸암모늄 리드 아이오딘, 메틸암모늄 리드 브로민, 메틸암모늄 리드 클로린이고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아이오딘 브로민 클로린으로 축약해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앞에 이 컨파인 메소드 방법을 이용해서 이 갭 사이에서 결정을 형성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 그 갭 사이에서 형성된 결정이 과연 얼마나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결정이 형성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 이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의 결정의 두께를 확인해 보았을 때 대략 한 2.3에서 2.45 마이크로 정도의 균일한 두께를 가진 상태의 그 띤 싱글 크리스탈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성된 그 TSC의 결정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XRD 피크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보시면 브로민과 클로린 같은 경우는 001, 002, 003에서 피크가 발생하였고 이는 큐빅 크리스탈의 구조를 가진다고 합니다. 다만 아이오딘은 112, 224 피크가 발생하였고 이는 테트라곤알의 결정 구조를 가지는 피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컨파인 메소드를 이용해서 형성한 결정이 과연 얼마나 하이 퀄리티를 가지고 결정이 형성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브로민의 이 001 피크를 가지고 FWHM 그 풀위스 앤 하프 맥시멈 값을 구해봤을 때 0.063도의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결정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각 결정 조건, 폴리크리스탈라인 띤 필름,
틴 싱글 크리스탈, 벌크 싱글 크리스탈의 그 XRD 피크를 각각 확인해 보았을 때 본 논문에서 형성한 결정이 벌크 싱글 크리스탈과 동일한 피크가 나타났고 이는 이 TSC가 그 싱글 크리스탈의 결정이 잘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 조건의 결정의 표면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거 서포팅 데이터를 보시면 셈을 측정해 보았을 때 PTF에서는 그 이미지에서 크리스탈의 구조나 크리스탈 모양이나 핀홀 또는 그 그레인 등의 여러 포인트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BSC에서는 이게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콜루게이션이라고 해서 주름 같은 모양이 발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TSC의 경우는 PTF나 BSC와 달리 별다른 포인트들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PTF와 TSC의 AFM 이미지를 통해서 그 RMS, 루트민 스퀘어 그 러프니스를 확인해 보았을 때 PTF에서는 16.5 나노미터로 굉장히 높은 러프니스가 측정되었고 TSC의 경우에는 0.21 나노미터의 굉장히 낮은 서페이스 러프니스를 가진다는 것을 통해서 컴파인 메소드가 굉장히 그 결정의 표면을 균일하게 형성할 수 있는 메소드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각 클로린과 브로민, 아이오딘의 TSC 결정과 PTF 비교해봤을 때 TSC가 그 서브 나노미터 수준의 러프니스를 가지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한 번에 그냥 정리한 데이터이고요. 이번을 보시면 이거는 그 브로민 TSC의 그 형성된 결정의 끝부분에 STM이라고 하는 그 스캔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용해서 그 얻은 데이터 이미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하얀색 선이 제가 끄은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하얀색 선이 일정한 그 스텝 하이트를 가지고 반복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여서 제가 직접 그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간격이 이 브로민의 결정 구조인 5.92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브로민 TSC가 굉장히 균일한 결정 구조, 그러니까 단일 결정 구조를 형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고요. 여기에는 브로민 TSC 사진밖에 없지만은 이러한 이 모노레이어 이 단계, 그러니까 얘를 플랫 테라스라고 하는데 이 플랫 테라스가 브로민과 클로린에서는 발견이 되었고 아이오딘에서는 이러한 테라스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서 만든 아이오딘 TSC와 아이오딘 BSC의 그 서페이스 결정의 표면에 어떠한 결합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XPS를 찍어 보았는데요. 아이오딘의 BSC를 보면 532와 533에서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각 COH와 COOH의 결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반면 이 아이오딘 TSC의 경우 별다른 피크가 발견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본 논문에서 만든 TSC가 그 결정의 표면에 케미컬적으로 컨테미네이션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균일한 결정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그 앞에 컨파인 메소드를 가지고 만든 페로브스카이트 그 TSC를 BGTC와 BCBC 구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그 트랜지스터 구조에 BGTC, TGBC, BGBC, TGTC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BGTC와 BGBC 두 가지 구조를 이용해서 팻을 만들어 성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A는 이거 BGTC, 바텀 게이트 탑 컨택의 그 소자의 몰입도를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이고요. 얘를 60개 만든 후에 각각의 그 결정의 그 모빌리티를 그냥 정량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채택한 컨파인 메소드 같은 경우는 그 결정의 크기를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그 결정을 형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자를 측정할 때에는 그 소스 드레인 사이에 그 형성된 채널의 길이 측정해서 그 모빌리티 값을 구할 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 BGTC의 트랜스퍼 커브와 하프 커브의 결과인데요. 먼저 트랜스퍼 커브를 보면 BGTC에서 게이트 값을 마이너스 40에서 40 사이 범위의 게이트를 걸어주고 그 드레인 볼티지로 마이너스 30 볼티지를 걸어줬을 때의 트랜스퍼 커브의 결과인데요. 보시면 이 게이트 값이 양쪽 양극단의 커짐에 따라서 각각 이 양극단에서 굉장히 리니어한 플랫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이 소자가 그 MB 플랫의 특성을 가지면서 하이 퀄리티의 디바이스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프 커브를 보면 그 볼티지, 게이트 볼티지의 값이 낮을 때는 그냥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그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가지는 IV 특징과 같은 그 앰비폴라 트랜스포트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게이트 볼티지가 커짐에 따라서 이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다가 세츄레이션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어나이폴라 트랜스포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BGTC 팻의 모빌리티를 구해봤을 때 홀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1.8, 1.9, 1.5의 모빌리티를 가졌으며, 그 N타입 일렉트론 모빌리티에서는 1.3, 1.1, 0.7의 평균적인 모빌리티를 가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 BGBC 팻의 모식도를 나타낸 그림이고요. BDC는 이 BGBC 트랜지스터의 트랜스퍼 커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앞에 그 BGTC와 좀 다른 점은 얘는 게이트 볼티지를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의 범위에 걸어주고 드레인 볼티지를 마이너스 2 볼티지 걸어주는데, 이때 얘는 한번 수입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10에서 10 한번 갔다가 다시 역방향으로 마이너스 10으로 0.05 볼테이지 퍼 세컨드의 속도로 한번 수입을 하게 되고요. 그때 나타난 트랜스퍼 커브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도 그 20개의 디바이스의 모빌리티를 측정해서 정량적으로 정리한 모빌리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이 BGBC 이 팻의 경우는 그 홀에서는 2.1, 2.3, 2.9의 평균 모빌리티를 가지고, N타입에서는 0.27, 0.19, 1.12의 모빌리티 값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BGBC에서 아이오딘의 홀 모빌리티 값을 보면 2.9의 굉장히 본 논문에서는 굉장히 높은 모빌리티를 가진다고 언급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지금 보고된 그 폴리크리스털라인 틴 필름으로 만든 페로브스카이트 트랜지스터의 그 현재까지 보고된 모빌리티 값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모빌리티 값을 얻었다고 하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거 설명하기 앞서 이거 잠시 트랜스퍼 커브를 보면은 이 클로린과 아이오딘, 이 브로민에서 이게 한번 수입을 할 때 이 히스테리시스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히스테리시스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 페로브스카이트가 가지는 물질의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페로브스카이트에 존재하는 디펙에서 그 정기적으로 충전된 그 차지드 디펙 아이온이 외부 바이어스가 인가하게 되면은 이동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이동성 때문에 이 페로브스카이트 자체가 그 혼합된 아이오딘 일렉트론인 컨덕터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페로브스카이트를 한번 이렇게 수입해서 트랜스퍼 커브를 찍게 됐을 때 히스테리시스가 발견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그 마이너스 10에서 10으로 갈 때를 포지티브 스캔, 1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그 역방향으로 갈 때를 네거티브 스캔이라고 했을 때, 그 브로민과 클로린에서는 여기 브로민에서는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히스테리시스가 발생하였고, 클로린에서는 약간의 히스테리시스가 발생은 하였으나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이오딘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그 히스테리시스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고요. 여기서 봤을 때도 이거 그 최저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아이오딘에서는 좀 더 다른 클로린이나 브로민에 비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게 BGBC 구조뿐만 아니라 BGTC에서도 히스테리시스가 발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게이트 마이너스 40에서 40 한번 끌고 역으로 40에서 마이너스 40 방향으로
0.5의 속도로 긁어보았을 때 BGBC보다는 훨씬 큰 히스테리시스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히스테리시스를 통해서 그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메모리스터나 솔라셀 등의 그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전망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그 Confined Crystal Growth Approach 방법을 통해서 공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굉장히 스무스한 결정 표면을 만들고, 그 폴리크리스탈에서 발견되는 그레인이나 그 도메인이 없는 굉장히 깨끗한 표면의 결정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트랜지스터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컴파이너로 해서 만든 게 싱글 크리스탈. 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BSC, 그러니까 폴리크리스탈, 그리고 벌크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샘플을 가져와서 해주면 돼요. 그거 뭐지? 서포팅이랑 뒤져봤는데 그 익스페리먼트 섹션 부분에는 TSC가 어떻게 만드는지는 나와 있지만 PTF랑 BSC는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언급된 건 딱히 없습니다. TSC 만드는 과정만 나와 있습니다, 논문에. 폴리크리스탈이나 벌크 이거 만드는 게 네, 언급된 건 없어요. 네. TSC 만드는 과정만 나와 있습니다. 그 농도랑 물질을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서포팅도 뒤져봤는데 서포팅에도 딱히 만드는 과정은 언급 안 되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스페이스가 지금 PET로 넣었잖아요. 2.5 마이크로. 네? PET. 네. 그걸로 2.5의 갭을 다 주기 위해 지금 한 건데, 저거 갭 2.5 말고 다른 뭐 1이나 뭐 5나 막 이렇게 갭의 두께를 변화해가면서 실험. 네, 그건 딱히 없었고, 굳이 뭐 다른 물질을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팻을 사용한 걸 보면은 기본 이 논문에서 구매한 팻의 그 두께가 2.5인 것 같고요. 또 굳이 팻을 사용한 이유는 글라스의 상판과 하부를 접착을 가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팻을 사용했지 않나 싶습니다. 뭐 다른 뭐 테이프나 이런 것도 사용해도 되겠지만은 상판과 합판의 그 어드이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팻을 사용했지 않나. 논문에서도 그냥 어드이전을 가지기 위해서 팻을 사용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페로스카이트 만들 때 그거 다 글로브 박스에서. 네. 측정이나 이런 거 다 글로브 박스에서 진행했습니다. 네. 질문. 피규어는 1번 서포트 1번은 네, 여기서 또 두께 어떻게 특정을 이렇게 맡고 있는데 네? 그 판을 이렇게 결정을 아, 그 상판 떼고 나서 형성된 결정 측정한 거예요. 어떻게 측정되어 있는지는 그 측정 섹션 부분에서는 따로 언급은 안 돼 있고, 그냥 하이트 프로파일을 얻어서 그 데이터를 정리해 봤을 때 2.35에서 2.5 마이크로미터를 얻었다고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 크리스탈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 같은 결정 두께 확인하려면 AFM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결정이 완전 전면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부분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웨이퍼와 결정 간에 이 헤이트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끝부분에 AFM 이용해서 측정하면 헤이트는 얻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번이랑 11번 쓴다. 9번? 네? 9번이랑 11번이 턱컨택이랑 턱컨택이랑 오류 차이를 1타입인데 암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어떤 것 때문인지 질문 이해를 못했는데. 11번 슬라이드 보면 세 가지 문제를 주고 1타입 거의 두 개를 했는데 위에 비교랑 다르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어떤 물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에는 2.1, 2.3, 2.9고 네. 밑에는 0.27, 0.19, 1.1인데
아, 이거는 홀 모빌리티 P타입일 때, 이게 그 양 ND 폴라 특징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P타입일 때 모빌리티, 이건 N타입일 때 모빌리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원하는 답변이실까요? 네. 네. 6번 슬라이드에 애플 스페이스 여기서 핀 크리스탈로 했을 때 스페이스가 안 나온 건 엄청 균일하게 올라가서 안 보이죠. 균일하게 그냥 같은 물질을 사용했고 핀이냐 벌크냐 그거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교수님이 언급했다시피, 이게 BSC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저도, 그 만드는 과정이 언급됐다면, 그 차이에 따라서도 이러한 피크가 나타날 건데, 이 BSC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몰라가지고, 그냥 본 논문에서는, BSC에서는 532랑 533에서 피크가 나타났는데, 이게 COH랑 COOH의 결합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결합 하나하나가 결정의 그 서페이스 표면에서는 그 디펙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TSC에는 발견이 안 됐으니까 얘는 굉장히 균일하고 깨끗한 그 서페이스, 결정 서페이스를 가진다라고만 언급했지, 이 BSC랑 PTF가 어떻게